이번 주 화요일 밤 36년 만에 찾아오는 붉은 보름달, 블러드문이 뜨는 가운데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 때 아닌 거대한 폭설이 쏟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따뜻했지만 내일 강원도 고성 진부령은 영하 7.7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봄의 문턱인 3월의 저기압은 저 멀리 제주도 남쪽을 지나가는데 왜 생뚱맞게 강원도 영동 지방에만 무거운 폭설이 내릴까요? 잠시 후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사 준비를 막 시작하시며 날씨에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분들, 그리고 화요일 달집 태우기 행사를 기다리시는 분들, 오늘 예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 예보에 많이 놀라셨을 강원도 주민 여러분을 위해 아주 상세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15분입니다. 먼저 잦아지는 봄비의 원인과 기압계의 흐름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전국 17개 주요 도시의 상세 예보와 지역별 맞춤형 생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원도 폭설의 진짜 이유와 36년 만에 개개월씩 관측 여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를 보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거대한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겨울 내내 차갑고 무거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아시아 대륙을 통째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다가오며 점차 대륙이 따뜻하게 데워지자 이 거대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마치 얼음이 녹듯 쪼개져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난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의 빈틈을 파고들며 저기압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저기압이 통과하는 횟수가 잦아지는 것은 바로 이런 기압계의 재편성 때문입니다. 대륙에는 아직 차고 건조한 겨울의 공기가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 남쪽에서는 봄을 재촉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서서히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질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공기가 중국 남부와 양쯔강 유역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승기류가 강력하게 발생하고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거세게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발생한 저기압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마치 강물 위의 조각배처럼 흘러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가게 됩니다. 저기압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걷히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즉, 고기압과 저기압이 서로 교대로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주기적으로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는 전형적인 봄철 기압 배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별로 날씨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17개 주요 도시의 상세 예보를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부지방의 중심, 서울입니다. 서울은 주말 동안 모처럼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6도 안팎까지 오르며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만큼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월요일 본격적인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어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서울 도심의 산이나 외곽으로 산행 가시는 분들은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2도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해풍의 영향으로 서울보다는 기온이 약간 낮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수 있으니 방파제나 갯바위 낚시 등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기도 수원은 아침 최저 2도에서 낮 최고 15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하루 사이에 일교차가 무려 13도 이상 아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강원도 영서지방의 춘천 역시 아침에는 영하 1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며 전형적인 늦겨울과 초봄의 날씨를 동시에 보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주도 남쪽으로 비구름이 지나가는데 왜 강원도에 폭설이 오는지 질문을 드렸었죠. 아직 그 해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 예보가 끝난 뒤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조금만 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자 폭설의 중심이 될 강원도 영동 지방, 그 중에서도 강릉입니다. 강릉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강릉을 포함한 강원 산지에는 월요일부터 강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대규모 눈구름이 형성되어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수분을 듬뿍 머금어 무게가 상당한 습설이기 때문에 시설물 붕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눈을 막아드릴 수는 없지만 철저히 대비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예보를 보시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2월 27일 중부지방인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랐을 때 따뜻한 남쪽 섬 제주도보다 서울이 오히려 더 기온이 높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괌현상을 일으켜 서쪽 지역의 기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날씨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의 중심인 대전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4도로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세종과 청주 역시 아침 최저 1도에서 3도 사이 낮 최고, 13도에서 14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비구름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해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시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호남권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주는 아침 최저사도 낮 최고 15도로 남부지방 특유의 온화함이 묻어나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광주는 아침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며 며칠 만에 맑고 따뜻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목포는 아침 최저사도 낮 최고 13도로 해안가 특성상 내륙보다는 기온 상승폭이 적겠지만 대체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영남권의 대구는 이번 주말 낮 최고 기온이 무려 16도에서 17도까지 치솟으며 남부지방 중에서 가장 기온이 높겠습니다. 봄 기온이 물씬 느껴지겠지만 그만큼 아침 저녁의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니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4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으로 지나간 뒤의 여파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울산 역시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3도 안팎을 기록하며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바닷바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경남 창원은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3도로 다른 영남 내륙에 비해서는 다소 차분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4도로 기온 자체는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 바짝 붙어 통과하면서 주말 내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굳게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압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동쪽 끝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의 거친 파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섬 지역 주민분들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7개 주요 도시 예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생활 조언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는 일반 시민 여러분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에는 전국 어디에 계시든 반드시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 합니다. 낮 기온이 포근하게 느껴지더라도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체감 온도가 순식간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두꺼운 겨울 패딩 하나를 입으시는 것보다는 입고 벗기 편한 얇은 카디건이나 바람막이 겉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셔서 체온 조절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말이나 월요일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고 계신 운전자 여러분입니다. 특히 강원도 산간도로나 영동고속도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등을 지나시는 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리던 비가 차가운 눈으로 바뀌어 도로에 두껍게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빙판길, 즉 블랙아이스가 형성되는 구간이 무척 많아집니다. 미끄럼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이하로 확 줄이시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가오는 봄을 맞아 농사 준비에 한창이신 농민 여러분입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는 것은 봄 농사에 아주 좋은 소식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영동지방과 일부 산지에 내리는 이번 눈은 일반적인 가벼운 눈이 아닙니다. 수분을 듬뿍 머금어 무게가 아주 무거운 습설입니다. 이 무거운 눈이 비닐하우스 지붕에 쌓이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골 구조물이 주저앉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무너질 위험이 있는 낡은 비닐하우스나 농업용 시설물은 눈이 시작되기 전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지지대를 튼튼하게 보강해 두시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입니다. 요즘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하루에 10도에서 15도 가까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른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는 바깥 외출이나 무리한 야외 운동을 조금 미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요일에는 외출이 힘드실 수 있으니 미리 드실 식량이나 상비약을 챙겨두시고 따뜻하고 든든한 오곡밥 지어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렸었죠. 제주도 남쪽으로 저기압의 비구름이 지나가는데 왜 그 비구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뜬금없이 거대한 눈구름이 생기고 폭설이 오는지 기억하시나요?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4월에도 남쪽이나 강원도에 눈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 13일에도 상층에 한기가 내려와 강원 산지에 춘설이 내렸었죠. 봄 기운이 도는 3월에 폭설이 내리는 과학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저기압은 주변의 공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거대하게 회전하며 공기를 끌어당깁니다. 이 저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 아래쪽, 즉 제주도 부근에 위치하게 되면 한반도 전체적으로는 기류가 꺾이면서 동해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강한 동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해바다 위를 지나며 차갑고 축축한 습기를 잔뜩 머금은 이 동풍이 한반도 내륙으로 맹렬하게 들어오다가 거대한 장벽인 태백산맥을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바람이 산맥에 부딪혀갈 곳을 잃고 산 비탈면을 타고 강제로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이 습한 공기가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결국 어마어마한 양의 수분을 가진 거대한 눈구름으로 변해 강원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기압의 위치,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과 동풍, 마지막으로 태백산맥이라는 지형적 특징이 만나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이제 거리가 멀어도 폭설이 내리는 이유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화요일인 3월 3일 정월대보름 날씨와 달맞이 관측 상황도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날 저녁 8시경부터 달이 지구의 짙은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신비로운 천문 현상, 바로 개기월식이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정월 대보름과 개기월식이 겹쳐지는 것은 무려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찾아오는 매우 귀하고 경이로운 관측 기회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에는 달이 피피처럼 붉게 변하는 이른바 블러드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1453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거대한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포위되어 있을 때 마침 이 월식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병사들은 이 붉은 달을 보고 불길한 징조라며 몹시 겁에 질려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 일주일 뒤 도시가 함락되며 제국이 멸망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붉은 달이 떴을 때는 불길하고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믿어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천문학과 기상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저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아름다운 우주쇼일 뿐입니다. 회야강 강변이나 각 지역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나 쥐불놀이 등 민속 행사를 기다리시며 붉은 달을 보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저녁 하늘의 구름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제가 글로벌 예보 모델인 GFS와 아이콘 모델의 데이터를 아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분석 결과로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적어 맑은 하늘 사이로 붉게 물든 달을 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영동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다소 짙게 걸려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특히 국지적인 구름의 이동 상황이나 두께는 50km의 오차만으로도 하늘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자연의 거대한 섭리 앞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붙잡아 둘 수는 없겠지만 36년 만의 장관인 만큼 전국 곳곳에서 이 아름다운 천체 현상을 무사히 즐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날씨, 예보의 핵심 내용 3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말 동안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아주 크게 벌어지며 한낮에는 15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둘째, 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차가운 봄비가 쏟아지며 특히 강원 산지에는 무겁고 습한 눈이 매우 폭력적으로 쏟아져 쌓이겠습니다. 셋째, 다가오는 화요일 정월 대보름, 밤에는 36년 만에 찾아오는 붉은 달 개기월식이라는 우주쇼가 예정되어 있으니 하늘의 구름 상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저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정확한 날씨 분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름의 세밀한 이동 경로와 강원도 폭설의 추가적인 상황은 내일 아침 7시에 올라가는 업데이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날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거대한 폭설이 예보되어 걱정이 많으실 강원도 주민 여러분, 눈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만 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 널뛰는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